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4억대 7호선 역세권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 데는 오르고 안 오른 데는 안 오르고 경매 입찰자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폐차를 많이 하죠. 폐차를 많이 하는데 낙찰도 많이 받고 일주일에 저희 시점반에서 한 5개 정도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억대 7호선 역세권 아파트 오늘 추천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은 빌라를 좀 한 군데 다녀왔고요. 어제 월요일에는 아파트를 하나 다녀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매도된 사례만 갔다 오는데 빌라는 가계약된 상태로 갔고 아파트는 인테리어 마무리 되는 데 갔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칸초님이라고 23년도부터 경매를 한 분인데 5개를 낙찰을 받아서 4개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요. 하나는 이제 소송하는 특수물건이어서 월세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 우리 수강생분들이 다 빌라를 하고 싶어. 제가 빌라를 추천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빌라는 현장에 가서 봐야지 되는 게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안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매도 계약서 써가지고 가서 같이 구경한 물건이에요. 10몇 평인데 확장까지 해가지고 방이 3개 나오는 빌라를 좀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주부 스쿨 실전반에서 낙찰받은 유지연님 낙찰 물건인데요. 입주 분양 때부터 쭉 사셔서 이제 마루나 이런 데가 상태가 안 좋고 이제 몰딩이나 이런 게 우드 컬러가 많은데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드 컬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를 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750만 원을 들여서 장판도 깔고 뭐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인테리어 셀프로 좀 해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인테리어 장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서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뭐 낙찰을 받을 수 있게 실제로 거의 이제 다 도와드리는데 하겠다라고만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정도 다 도와드리는데 가장 크게 동기부여를 받는 게 뭐냐면은 타인의 낙찰 사례예요. 근데 타인의 낙찰 사례를 뭐 유튜브에 많잖아요. 막 나와서 눈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집이 비어있고 그러면은 갈 수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잔금 받고 그러면 우리가 구경을 못 가는데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구경을 좀 다닙니다. 그래서 한 10몇 분이 와 있었는데 코지부 스쿨 1기는 지금 6월 말인가 이제 끝났거든요. 거기 1기도 제가 모시고 2기는 이제 시작한 반인데 1기도 모시고 2기도 모셨는데 이분들이 1기는 다 낙찰 받으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다 낙찰받아서 명동하고 이제 열흘 전에 낙찰받고 막 이런 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사실 낙찰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라는 거죠. 비율이 반반이 되거나 해야 될 텐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노력을 좀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제 알아서들 보시면 좋은데 제가 안 가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인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소액으로 수도권을 한다 그러면 뭐 인천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도 되게 많아요. 인천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 300만이 넘고요. 압도적으로 서울에 가장 가까운 광역시죠. 그래서 인천엔 지하철이 4개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7호선, 1호선, 그리고 인천 지하철 1, 2호선 이렇게 있습니다. 바둑판처럼 이렇게 지하철이 있는데요. 7호선이 강남으로 가기가 좀 빨리 가는 노선이라서 7호선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부평 이쪽이 서울에 좀 가까워서 인천 중에서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고 좀 택지지구라서 거주 환경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매 검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실전반에서 추천을 하려고 하면은 날짜 순으로 검색을 하고요. 유튜브용으로는 지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물건을 보기가 좀 편하세요. 사실 이 서해그랑블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게 좋은 아파트인데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물건을 추천을 오늘 삼산타운 1단지 아파트인데요. 5구제곱미터 방 3개짜리 3층 다소 저층인데
최저 매각 가격 2억 9,1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라서 권리 분석이 뭐 따로 복잡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입찰 하시면 되고 미납관리비 시세 그리고 저층 입주물 남향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시세조사에 되게 시각이 많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물건의 정확한 평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평형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용 면적 그리고 네이버에서 좀 제일 쉬운 거는 네이버에 동호수 공시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공시가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요 아파트인데요. 여기 이제 단지 정보에 가시면은 동호수 공시가격이 있는데 우리가 107동이고 평형 정보 가시면은 이게 303호 이렇게 해서 79.9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79.91이면서 전용 면적이 59.99인 게 요거예요. 79 A타입이구나. 근데 79 A타입이랑 B타입이랑 C타입이 전용 면적이 59.99로 똑같고 이제 이 실거래도 보면은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얘네는 실거래가 안 지키는 걸로 봐서는 이 C타입으로 다 이제 실거래를 그냥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23년도 연초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구축들이 많이 안 올랐는데 인천에서도 역세권 구축단지들은 삼산동 이런 택지지구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세도 굉장히 좋고요. 요거는 2년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액이 좀 찍히는 것 같은데 계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잘 되는 단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세 조사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실거래도 보실 때는 실거래 볼 때는 저는 3개 타입을 다 같이 봐요. 하나만 보지 않고 3개 타입을 다 보고 낮은 가격 동일 매물 묶기로 봤을 때 정렬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제일 낮은 게 1층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 거가 1층이 아니면 1층을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2층이다. 그러면은 2층일 때 1층을 같이 봅니다. 3층일 땐 1, 2층을 안 보고 약간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거는 3층이니까 1층이랑 2층보다는 조금 낮고 남향 입주물로 했을 때는 호가가 4억 5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남향 저층 입주물 호가 4억 5천부터 있다. 그리고 이게 좀 고층보다 충분히 낮은가 그리고 1, 2층보다는 높은가 그리고 옆에 있는 실거래에 있는 거, 고층보다 4억 6천보다는 4억 5천이, 별로 낮진 않네? 그러면 이게 이 가격을 맞다고 믿어야 되는 건가? 약간 요렇게 저는 이제 다 믿지는 않고 실거래 호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래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거래는 아마 그 인테리어를 한 물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거래도 빼고 낮은 거는 또 막 전세 끼고 이런 거일 수가 있어서 그것도 빼고 좀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나름 시세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4억대 초반에 낙찰 받으면 굉장히 이제 좋은 물건이니까 요거를 4억대 초반에 입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가지고 있었을 때 인천 안에서도 서울 출퇴근 되는 좋은 단지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조그만한 공원이 있고 여기가 상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타벅스, 투썸, 올리브영, 뚜레쥬르 롯데마트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그거는 좀 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경찰서 그리고 역하고의 거리 그리고 뭐 학교 이렇게 봤을 때 좀 그 상가 그리고 공원 역하고의 거리, 교통 이게 다 이제 불편하지가 않은 좀 좋은 단지예요. 그래서 입찰을 해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낙찰을 2개를 받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이 법원이 많아서 월요일, 화요일에 한 2개씩 낙찰을 받고 수목금은 이제 입찰하는 법원이 많이 없어서 하나에서 한 평균 일주일에 한 5개 정도를 낙찰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매일 하루에 한 30개 정도를 입찰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질문이 오는 거를 보고 있어서 그 중에 몇 분이 입찰을 뭐 나한테 물어만 보고 3개를 물어보고 하나만 입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명이 입찰을 하니까 여러 개가 낙찰이 되는 거고 이날 그 월요일 날 그 같은 법원에 이제 수강생 4분이 가셔서 2분은 낙찰되고 2분은 이제 낙찰을 못 받으셨어요. 2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10번 입찰했다는 거. 요분은 이제 4억대 받으셨고 요분은 이제 3억대 받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으로 대출 80% 받아서 2억대 하는 것보다
4억대를 90% 대출받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지금 신탁대출 같은 경우로 그래 이제 2억대 아파트가 너무 외곽이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외곽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안쪽에 있는 그 핵심지, 뭐 핵심지까지는 아니고 수도권에 이제 4억대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차순위랑 70만 원 차이로 받았는데 딱 10번째 입찰에 낙찰됐다. 그리고 10번째 오늘 입찰인데 되게 신기반기하다. 자, 공중화장실 변기 뚜껑 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려고 할 때 안에 좀 험한 게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지만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것처럼 그 명도는 그 당사자를 만나봐야 아는데 실제로 좀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너무너무 쉽게 명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악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랑 같이 해도 한 10번은 입찰을 해야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 이제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권리 분석 맞는지도 모르겠고 대출 나오는지도 막 확인하는 거 힘들고 막 임장 가는 것도 힘들고 겨우 한 번 갔는데 말도 안 되게 폐찰하고 나니까는 막 또 한 일주일 알아놓고 두 번째 물건 준비하고 이게 그렇게 막 힘들면 안 돼요.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떨어지면 또 들어가고 떨어지면 또 이렇게 해서 10개를 해야 겨우 이제 한 2개월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받으시는 거거든요. 다 이제 부동산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수익 목표로 입찰을 하셨는데요. 낙찰 받고 나서 낙찰 받은 사람들이 밥 사고 커피 사고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좀 오셨나 봐요. 텐텐법칙이 이제 맞습니다. 매매가의 10%를 차익을 목표로, 수익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차익을 목표로 10번 정도 입찰하면 낙찰된다라고 하는데, 지역이 우량하다거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제 10%까지는 수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남이 성공하는 거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성공한 사례, 매도한 사례, 수익난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좀 그래요. 제가 실전반 2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개강을 하고 있는데, 낙찰까지 필요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권리 분석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권리 분석 하고 났더니 그래서 나 뭐 입찰해야 되지? 내 돈으로 어디를 입찰해야 되지? 입찰가 얼마 써야 되지? 혹시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낙찰 받았는데 점유자가 막 이렇게 못 나간다고 그러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장애물, 그리고 이제 지식이 없어서 실제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제가 치워드리는데, 다 치워드리는데도 힘든 거는 약간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낙찰 받으면 어떡하지? 어저께도 저희가 코즈부스쿨에서 한 10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낙찰 받은 1기 선배, 그리고 이제 2기는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권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낙찰 받을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무섭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계속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거 시세조사 너 꼼꼼하게 했잖아. 이거 괜찮아. 이건데 요거에 받으면 괜찮아.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수익은 없더라도 본전은 될 거야. 약간 이런 거를 작은 자산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2억대, 3억대 가지고 낙찰받고 막 무섭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팔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20억, 30억 자산가, 200억, 300억 자산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물건일 때부터 단단하게 견뎌주고 자신을 믿고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조사를 해야 이제 그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고,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들, 나까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좀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저는 선생님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면 입찰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 너무 수익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서 입찰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을 입찰을 하시니까 정말로 괜찮습니다. 7월 5일에 이제 저희 시전반이 12기가 시작이 됩니다. 1년 반 정도 그동안에 110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어제 것까지 110개 정도 받았고, 저한테 이제 매도했다라고 연락 온 게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연락이 뭐 매도했는데도 연락을 저한테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원래 그 보유하려고 하셨던 분들, 팔려고 내놨는데 생각보다 안 팔려서 그냥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기로 한 경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100개를 넘게 낙찰을 받으면서 거의 이제 수강생이 한 50% 정도는 기간 안에 낙찰을 받을 수 있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장기적으로 재수강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도와드립니다. 대출 상담도 해드리고 명도도 직접 다 통화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치워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진짜 낙찰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혼자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막 계속 떨어진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면은 지금 뭔가 좀 잘못하시고 계시는 거고, 입찰을 몇 번 해봤는데 폐차를 했다 그러면은 횟수가 좀 모자란 겁니다. 이게 통계가 나오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입찰을 하셔야 되고, 저희 고성과자들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전반을 안 할 때 이분들이 스스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칸초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19번을 폐차를 하고 첫 번째 물건을 낙찰을 23년 12월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5개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 많은 폐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4개로 한 1억 5천 정도 났다고 합니다. 자, 하나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칸초님 같은 경우는 고성과자죠. 일반인은 아니고 성과를 좀 많이 낸 사례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한 1억 5천 1년 반 동안 했으니까 한 1년이면은 1억 정도는 좀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다. 한 3개 정도,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남기는 물건을 한 3개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낙찰이 좀 가장 힘듭니다. 첫 낙찰까지 아무거나 막 입찰을 하시고 입찰가를 너무 내려서 쓰시고, 또 이거 한 번 가는 게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입찰하기가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힘들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다 치워드리는데 장애물을 다 치워줘도 그 거리까지 실제로 자기가 걸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2개월 안에 낙찰을 받습니다. 50% 정도 낙찰을 받았으니까요. 그 안에는 입찰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꼭 있거든요. 다 케어를 해드려도 무섭다고 입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하고 시킨 대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낙찰을 받고 기간 안에 매도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100% 받은 기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매기수 100% 받은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딱 한 기수 실전반 4기가 100% 낙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계신 분들은 7월 4일 오프라인으로 오전 10시에서 한 1시 정도까지 저희가 낙찰 사례를 보고 낙찰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 그리고 좀 특이한 경매의 권리 분석이나 질문했던 내용, 아니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물건들을 좀 하고 이렇게 계속 낙찰 받은 물건 구경 다니고 그런 모임입니다. 약간 부흥회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이거 배경이 그 CG인 줄 알았다, 막 저거 조화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조화가 아니고요, 생화예요. 이 생화의 증거가 뭐냐면은 제 영상에 한 1년 전쯤에는 얘가 굉장히 풍성한 아이였어. 이렇게 막 되게 이게 화면보다는 실제로 보면 좀 낫거든요. 근데 화면은 되게 가늘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는 굉장히 풍성한 아이였어요. 이게 아가베 아테누아타라고 다육처럼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고 자라는 지역에서 나야 되는 애인데, 아파트 실내에서 아무리 그 창가 쪽에 놔도 얘가 점점 마르고 웃자란다 그러잖아요. 이 줄기가 두껍게 좀 자라줘야 되는데 점점 얇아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가베 아테누아타라는 생화고요. 이게 CG 아닙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